최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한 미국 여성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나 늘어났다고? 대체 어디서 이렇게 다 기어들어온 건데?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은 짐승이고 썩은 곰팡이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악의 근원이에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라고 황당한 표정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 여성은 이토록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코프즈라고 해요. 33살의 미국 여성이고 CNN 방송국에서 외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미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 소식들로 인하여 시끌벅적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따가 더욱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불법 체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용어 설명부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해당 국가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뜻해요. 비자나 체류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했거나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머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포괄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이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미국도 불법 체류자 문제로 정말 오랫동안 골치를 앓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뉴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너도 나도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바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취재를 나갔을 때 정말 놀랐답니다. 남부 국경에서만 지난해에 37,000명의 중국인 불법 입국자들이 체포됐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증가한 숫자인지 아세요? 전년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걸까요? 제가 취재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전만 못해진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무려 2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젊은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냐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쓴답니다. 멕시코를 통해 육로로 오기도 하고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그대로 머물러 버리기도 해요. 심지어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아요. 불법 체류자들은 보통 저임금 일자리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게 미국 노동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셈이 되는 거죠. 자연스레 경기는 침체에도 영향을 주고 불법 체류자들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각종 혜택은 받으려고 하니 이 또한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에 연루되기도 해서 사회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느낀 건 정말 복잡하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타국으로 왔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그 원인과 문제점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 경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9%에서 10%대였던 성장률이 지금은 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청년 실업률이에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무려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이죠. 제가 만난 한 중국인 청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에 가면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혼란이에요. 제가 취재를 위해 식당, 건설 현장, 농장 등을 다녀봤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간당 $20를 받았는데 요즘엔 $12도 못 받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더 싼 값에 일하니까 우리 임금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일부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FBI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의 해커 그룹들이 미국 내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기술 정보를 빼내려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는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 유출은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제가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느낀 건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와 경제 상황이 얽혀 있는 거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로서 여러분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전달하는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국가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저를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편집장님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슨, 최근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마이클은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이 많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한국의 일부 산업에서는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 미국처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라고 마이클이 말했어요. 앨리슨 씨가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취재 경험이 있으니 한국에 가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편집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였고 한국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시아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죠. 그렇게 시작된 한국 취재는 설렘과 불안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관심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안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긴 비행 끝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였는데 막상 와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미국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불법 체류자 수가 무려 4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법무부 통계를 들여다보니 전체 외국인 체류자 217만 명 중 약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라고 해요. 주로 태국과 베트남 출신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태국인 불법 체류자였어요.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였죠. 15만 7천 명이나 된다니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건 한국 정부에게도 큰 골칫거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또 다른 문제도 있더라고요. 바로 심각한 저출산과 3D 직종 기피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인구 전문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매년 최소 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요. 특히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농촌에 가보니 외국인들이 마늘, 고추 농사 등 전반적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가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계를 다루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보니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 인력이 고작 300명도 안 된다고 해요. 4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이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단속하나요? 결과적으로 연간 단속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의 영등포구 대림동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작은 중국 도시에 온 것 같았거든요. 거리의 간판들은 모두 중국어였고 중국 음식점과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여기서 만난 한 한국인 주민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한국 땅이지만 한국 같지가 않아요.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이방인 같은 기분이에요. 알고 보니 이곳에 많은 중국 동포들, 즉 조선족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대요.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보다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도 함께 불거졌어요. 일부 중국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건설 현장이나 식당 등에서 많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미국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의 취재를 계속 진행하면서 불법 체류자로 인한 문제점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어떤 부분들은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건설업과 농업 같은 특정 산업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자더라고요. 현장 관리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농촌 상황도 비슷했어요. 충청도의 한 고추 농장에 갔더니 대부분의 일손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농장 주인은 일손이 부족하여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범죄율 증가예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더라고요. 특히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두드러졌는데 살인, 강도, 마약 유통 등 강력 범죄의 비중이 높았어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강력계 박 형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대림동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집단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였죠.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또 시작이네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그는 저를 순찰차에 태워 현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박 형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죠.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특히 문제예요.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검거도 어렵고 도주 우려도 높아요. 게다가 언어 장벽 때문에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죠. 현장에 도착하니 10여 명의 중국인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몸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박 형사와 다른 경찰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애를 먹더라고요. 겨우 상황이 정리된 후 박 형사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셨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들끼리의 다툼인지 조직폭력배 간의 세력 다툼인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통역을 부르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도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체류, 자격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는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였죠. 그들이 강제 이송이 되더라도 곳곳 퍼져 있는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한국 사회의 불안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대림동에 사는 60대 이씨 할머니는 밤에 혼자 걸어다니기가 무서워요.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새부터인가 중국 사람들이 털을 잡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진 출국 제도의 악용 사례였어요. 이 제도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면 재입국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도 놀랍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후속 상황이었습니다.
금은방에서 1억 원이나 되는 귀중품을 훔친 그 범인이 자진출국제도를 악용해 아무런 제재 없이 중국으로 돌아갔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주경찰서의 최 경감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어요. 이 제도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길까지 열어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절도, 사기, 심지어 폭력 범죄까지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종류와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개인이 저지르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잘 짜여진 조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수사하기도 어렵고 뿌리 뽑기도 쉽지 않다고 해요. 게다가 언어의 장벽도 큰 문제입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이 많지 않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통역을 거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묘한 뉘앙스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 특히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미국에서도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 사회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이 무척 복잡해졌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지만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였어요. 한국의 한 정책 전문가가 하셨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해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자 문제로 사회가 양분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 같았어요. 정부,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국의 노동 전문가 말씀처럼 불법 체류자들이 왜 한국에 오는지, 왜 한국 기업들이 그들을 고용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단순 단속 강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을 더 음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죠. 한국도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베트남 유학생과의 대화가 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비자 연장을 위해 매년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아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일하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이 학생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불만을 많이 들었거든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산업구조 개선과 인권 보호의 균형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깨달은 건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인력의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같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기업의 역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회의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꼭 듣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겠습니다. CNN의 앨리슨 코프즈였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앨리슨 코프즈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불법 체류자의 실태와 개선 방안의 노력에 대하여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1초밖에 안 걸리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